이번 시간에는 다이브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빙 투어를 갔을 때 하루에 한 번 다이빙을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다이빙을 하면 즐거움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이빙 감압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감압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다이빙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브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은 우리 안전한 다이빙을 극대화시켜주는 다이빙 컴퓨터가 왜 꼭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감압에 관련된 세 가지 다이빙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압이 필요 없는 다이빙이 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다이버들이 꼭 추구해야 되는 다이빙이 이 첫 번째 감압이 필요 없는 다이빙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다이빙을 말하냐면 바다에 가면은 수심이 30m짜리 수심이 있고 20m짜리 수심이 있고 10m짜리 수심도 있겠죠. 근데 그 각각의 수심에 따라서 무감압 한계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m에서는 다이빙 타임이 28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m 다이빙 할 때는 28분 이내에 다이빙을 하는 것을 무감압 다이빙이라고 하죠. 감압이 필요 없는 다이빙. 그런데 우리 PSAI에서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정지를 필수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승을 하는 중에 5m 수심에 도착했을 때 3분에서 5분 정도 안전정지를 하는 것을 안전정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복 다이빙이 있겠습니다. 반복 다이빙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다이빙이 끝나고 두 번째 다이빙, 세 번째 다이빙 이어서 연속적으로 다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이빙이 12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연속 다이빙이라고 해요. 만약에 다이빙을 첫 번째 다이빙, 두 번째 다이빙이 끝나고 12시간 지나고 나서 세 번째 다이빙을 하면은 그거는 반복 다이빙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첫 번째 다이빙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압 다이빙이 있어요. 감압 다이빙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이빙이에요.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압이 필요 없는 다이빙의 반대 개념인데요. 각각의 수심에 따라서 무감압 한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m에서 28분 이내에 다이빙을 마쳐야 되는데 28분을 초과하는 29분이나 35분을 다이빙하게 되면은 감압 다이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상승 중간중간에 멈춰서 단계별로 안전정지가 아닌 감압정지를 하셔야 돼요. 공기 탱크에 공기 잔량이 허용하는 최대한 내 체내에 녹아 들어있는 질소를 호흡을 통해서 최대한 배출시키고 상승을 하셔야 되죠.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세 가지 다이빙 유형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고 있는 다이빙, 해야 되는 다이빙이지만 세 번째 다이빙은 해서는 안 되는 다이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승 중간에 공기 탱크 잔량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체내 질소를 배출시키고 상승을 하셔야 된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61페이지에 보시면은 테이블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것이 테이블 A예요. 자, 여기 테이블을 보시겠습니다. 61페이지에 테이블 A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수심과 무감압 한계 시간을 나타내고요. 자, 62페이지에 테이블 B가 있어요.
테이블 B는 수면 휴식 후에 반복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다이빙이 끝나고 수면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30분 이상을 최소한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은 테이블 C가 있어요. 이 테이블 C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수면 휴식 후에 수면에서 휴식을 취했으니까 체내 질소가 많이 배출됐을 거예요. 그런 상태의 수면 휴식 후에 반복 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이빙을, 두 번째 다이빙을 선택할 수 있는 수심과 그 선택할 수심에 따라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무감압 한계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61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어떻게 읽느냐면은 테이블 A의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딥스하고 MSW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메타법이에요. 여기 딥스 밑에 FSW로 표시된 테이블은 피트법인데 제 테이블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테이블은 메타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메타법이라는 거죠. 미트, 메타. 자, 9, 12, 15, 18, 21 이렇게 수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화살표 밑쪽으로 25, 37, 55, 81, 105, 130까지 무감압 한계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윗칸에 보시면은 검정색과 흰색 글씨 반점 표시로 130, 111, 59, 44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우리가 테이블을 보기 쉽게 그 수심에 따라서 무감압 한계 시간의 최대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 130, 여기 111, 여기 59, 여기 44 이것을 제일 윗칸에다가 보기 편리하게 표시해 놨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수심이 9m, 12m, 15m, 18m, 3m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요. 자, 25분, 37분, 55분, 81분 무감압 한계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테이블의 가장 우측에 보면 RG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것은 첫 다이빙을 끝내고 나서 나의 반복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문자열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첫 다이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8m에서 33분 다이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반복 그룹은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D그룹이 됩니다. 자, D그룹이 나는 첫 다이빙이 끝나고 D그룹이에요. D그룹인 상태에서 수면 휴식 시간을 갖겠죠. 따뜻한 커피도 마시거나 물 마시거나 또 간식을 먹고 쉬고 있어요. 자, D그룹이 수면 휴식 시간을 우리는 몇 분 이상 항상 다이빙 후에 수면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30분 이상 무조건 휴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 25분부터 2시간 59분까지 휴식 그룹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휴식 후에 반복 그룹은 A그룹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테이블 다 확인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A그룹이 두 번째 다이빙을 할 때에 어떤 수심까지 가능한지 볼게요. 자, 수면 휴식 후에 나의 반복 그룹은 A그룹이 됐죠. 자, A그룹이 무감압 한계 시간이 가능한 테이블 C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m까지는 3분을 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39m는 42m는 아무런 무감압 한계 시간이 없죠. 예. 스포츠 다이버들은 이 수심에서는 두 번째 다이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내가 수면 휴식 후의 그룹이 A그룹이어도 두 번째 다이빙에서 12시간 이내에 다이빙을 했을 때는 39m, 42m 다이빙이 안 되고 36m까지만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무감압 한계 시간이 3분이죠. 다이빙 갔는데 3분만 다이빙하고 마치실 건가요?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수심을 도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8m에서는 30분까지 가능하고요. 15m 수심에서는 43분까지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몇 미터에서 하고 싶으세요? 자, 그래요. 18m도 가능하고 15m는 매우 편리할 것 같아요. 시간의 제한이 적으니까. 다이빙 시간이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자, 15m에서 43분까지 다이빙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다이빙은 15m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양시설을 가거나 투어를 가시게 되면 이런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하게 할 거예요. 다이브 테이블을 도는 법을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포항으로 다이빙을 갔어요. 왕돌초로 가면은 되게 좋아요. 포항으로 다이빙 갔는데 거기 수심이 24m예요. 첫 번째 다이빙을 한 포인트가 24m에서 20분을 다이빙을 했어요. 그럼 나의 반복 그룹은 C가 됩니다. 자, 나의 반복 그룹 C가 수면 휴식을 30분 이상 취한다 그랬죠. 수면 휴식을 30분 했을 때 수면 휴식 후에 반복 그룹은 A가 되죠. 여러분들은 A 학점 학생들이에요. 자, 충분히 수면 휴식을 취해서 A 그룹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다이빙은 A 그룹이 두 번째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수심을 다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다이빙은 21m에서 했으니까 두 번째 다이빙은 21m 이상에서 다이빙을 계획하는 것보다 21m 아래쪽에 다이빙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빙은 18m나 15m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다이브 테이블 보시는 법 이해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 보면 이 다이브 테이블을 우리가 이용해서 두 번째 다이빙, 세 번째 다이빙을 계획하려면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 게이지에는 수심계가 있죠. 그래서 수심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심에 따라서 무과방 한계 시간을 다이빙을 몇 분을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이브 시계가 필요하죠. 다이브 시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메모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이빙을 하면서 수심에 따라서 시간을 기록하고 또 기억에서 수면에서 메모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움이 많아요.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내 기억에 의존해야 되고 내 메모에만 의존해야 되니까 부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안전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 다이브 테이블을 가지고 다이빙 플랜을 짜는데 부정확한 계획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완해주는 또 이 다이브 테이블의 알고리즘을 100%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것이 다이브 컴퓨터죠. 다이브 컴퓨터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이브 테이블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저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된 기능이 다이버한테 도움이 되도록 모니터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다이버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알람 같은 경고음을 울려주거나 심지어는 두 번째 다이빙이 불가능하도록 컴퓨터 자체에서 블랙 스크린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야지 위험한 다이빙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이빙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다이브 테이블에 의해서
충분한 수면 휴식 시간을 관리하고 두 번째 다이빙, 세 번째 다이빙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안전을 강화시켜주는 다이브 컴퓨터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다이브 컴퓨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다이버들이 99% 이상의 다이버들이 안전을 위해서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을 해요. 다이브 컴퓨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개인의 그 금전적인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추천을 해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이브 케이블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여기까지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이 3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럼 4시까지 쉬시고 4시 1분에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